안녕하세요, 핀드나츠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 워터브러쉬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오늘은 이 워터브러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 전 영상 안 보셨다면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그려볼 풍경은 바로 저의 작업실 맞은편 모습입니다. 너무 운치 있고 예쁘지 않나요?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건물과 전신주의 좁은 면적 채색과 하늘의 넓은 면적, 그리고 나무의 자연스러운 표현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사이즈는 좀 작은 사이즈를 골라봤어요. 현장에 나가서 그릴 때는 큰 그림을 그리기엔 쉽지 않기 때문에 A5의 손바닥보다 좀 더 큰 작은 사이즈를 준비했고요. 펜 두께는 0.05입니다. 이건 이렇게 패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장씩 뜯으시면 돼요. 채색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드로잉은 좀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자, 드로잉을 마무리했고요. 여기에 이제 전깃줄만 조금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전깃줄은 하늘, 넓은 면적 다 채색하고 나중에 그려 넣을게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좀 생략한 부분도 있고요. 물론 안 맞고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네, 감안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정말 드로잉한다 생각하고 좀 가볍게 해봤어요. 채색 이제 해볼게요. 자, 워터브러쉬와 물감 준비했고요. 먼저 하늘의 넓은 면적부터 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넓은 면적을 칠하실 때는 일단 칠할 수 있는 물감과 물이 더해진 그 양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 많아야 된다라는 정도가 생각 이상으로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한쪽에 쭉 좀 짜놔 주시고요. 넉넉히 짜 놓고 그 상태에서 또 살짝 닦아내서,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묻어 나오니까요. 내가 쓸 색감을 충분히 조금 머물러서 녹여 묻혀주세요. 녹여 묻혀주셔야지 충분히 많이 묻어 나옵니다. 분모에 충분히 많이 녹여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또 묻히면 안 돼요. 약간 긁어내서 분모에 너무 뚱뚱하게 묻어있는 물을 좀 닦아내시고 또 녹여서 많이 묻혀주시고요. 한 번 더 풀어주시고 또 긁어서 분모에 묻어있는 물기를 흡수를 시킨 다음에 또 이렇게 해주셔야지 발색도 진해지면서 물감의 양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물이 많다고 해서 계속 추가로 묻히시면 오히려 묻어있는 물이 많아서 그 물이 여기에 떨어지면서 많이 안 묻어 나와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 파랑 색깔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지금 너무 하늘빛이라서. 자, 살짝만 지금 파란빛을 좀 추가를 해서 좀 진한 발색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었죠. 엄청 많죠. 이거를 이제 칠할 거예요. 중 사이즈 붓으로 칠하기엔 사실 좀 넓은 면적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넓을 때 어떻게 칠하면 좋을지, 분모에 충분히 물감을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 칠하고 또 물감 묻히고 칠하고 또 물감 묻히고 칠하고. 붓의 옆면 넓게 칠해야 하기 때문에 붓을 좀 눕혀서 옆면으로 칠하시는 게 좋고요. 이 경계, 칠해놓은 경계가 빨리 마르지 않도록
조금 빠르게 이어서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구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물만 좀 짜내서 물을 가지고 이어서 칠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름 덩어리를 만들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외곽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아래쪽까지 이어서 이번에는 넓게 칠하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붓끝을 활용해서 좀 좁게 아래쪽에서 물을 이어 칠하면서 조금 이렇게 물이 밀고 들어가서 마르는 경계가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수채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종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종이는 코튼이 50%예요. 50%. 코튼 100%인 종이들은 물을 쏙 흡수를 해줘서 금방 안 마르고요. 쏙 흡수한 상태로 좀 머물러 주는데 코튼 함유량이 적을수록 물감이 겉에서 마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경계가 좀 남는데 부자연스럽진 않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이 현상이니까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물감 느낌이 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넓은 면적을 칠해봤어요. 이 하나의 면적이 딱 깔끔하게 예쁘게 칠해졌죠. 붓이 지나간 자국 자체가 그대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한 번 흠뻑 적셔서 칠해주고 또 한 번 흠뻑 적셔 칠해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너무 많이 비벼서 묻힐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좀 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만 푹 담그셔도 충분히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칠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칠하는 동안 깔끔하게 피하면서 칠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넓은 면적은 시원시원하게 이 붓의 넓은 옆면을 활용해서 시원시원하게 쭉쭉쭉 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너무 길게 쭉 이어 칠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연히 얇게 발려요. 그래서 계속 묻혀가면서 왔다 갔다 묻혀가면서 칠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좁은 면적 건물들 한번 칠해볼게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흥건하게 묻혀 칠하고 나면은 분모에 좀 물감이 많이 묻어 있어요. 속에까지 흡수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물 많이 짜서 닦아주시고요. 이제 좁은 면적 칠해볼 텐데요. 좁은 면적은 아까처럼 물을 많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붓이 뚱뚱해지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물감을 밝은 색부터 칠해볼게요. 블랙을 아주 연하게, 그리고 물을 여기다 바로 짜지 마시고요. 한쪽에 짜두세요. 짜두고 닦아내고 블랙을 살짝 묻혀서 연하게 하고 싶으면 물을 추가해서 살짝 연하게 하시고요. 이대로 바로 칠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바로 칠하면 안 되고요. 쓱 흡수를 시켜서 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회색빛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붓 끝만 갖다 대서 아까는 옆에 이 옆면적을 다 종이 위에 닿게끔 칠했는데 지금은 붓의 끝부분만 종이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칠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워터 브러쉬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칠해지긴 힘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야외 스케치에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죠. 야외 스케치 할 때는 시간이 많지 않고 상황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수채화 붓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칠하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가볍게 색을 입히는 정도로만 표현해 주셔도 충분히 좋아요. 쭉 훑어보면서 회색빛 보이는 부분을 전부 다 쭉 칠해볼게요. 그 다음 전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블랙을 살짝 묻혀서 아무래도 물이 섞여 있으니까 좀 연한 회색의 느낌이겠죠. 한쪽 부분 붓 끝으로 붓을 한번 보시고 붓이 너무 통통하다, 물이 많이 묻었다, 그럼 꼭 흡수를 시켜서 뾰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물감을 묻히실 때도 끝부분에만 묻혀서 뾰족한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붓 끝만 종이 위에 닿게 해서 얇게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서 붓 끝이 어느 부분을 닿아서 칠해지고 있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로잉 할 때는 좀 멀리서 전체 모습을 보면서 비례나 위치, 크기를 맞춰주셔야 되고
채색할 때는 좀 가까이 보면서 붓끝이 어느 부분을 칠하고 있나, 내 생각과 다르게 삐져나가서 칠해지고 있진 않나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얇은 회색 부분까지 쭉. 이제 회색빛은 다 한 것 같으니까 갈색의 지붕을 칠해볼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감을 묻힐 때 붓의 끝부분에만 묻으셔야 해요. 분모에 묻은 물감이 이 속에까지 너무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묻지 않도록 해주셔야, 그래야 칠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없죠. 이렇게 한번 비볐을 때 물이 다시 쪼그라드는 정도, 그게 심하지 않죠. 물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발색이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역시나 붓 끝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은 붓을 좀 이렇게 세워서 칠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이 부분은 벽돌의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터치감이 좀 살아나 보이게 칠을 해봤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붓 끝이 어느 부분을 닿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붓을 세워서 칠해야 닿는 면적이 당연히 좁아지겠죠. 이 워터브러쉬가 디테일한 표현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붓을 세워서 뾰족한 그 끝부분으로 칠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얇게도 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색하실 때는 한번 터치를 한 부분은 웬만하면 다시 터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터치를 했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칠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칠해놓은 물감을 다시 벗겨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번 터치가 간 붓은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칠한 부분을 계속 칠해가면서 이렇게 채워주세요. 갈색 부분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는 푸른색도 있네요. 다시 파란색 팔레트를 하늘에 썼던 색감 그대로 쓰겠습니다. 지금 하늘에 썼던 거랑 똑같은 색깔인데 붓에다가 얼만큼 어떻게 묻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또 발색이 다르죠. 똑같은 색깔인데도 여기에만 블랙 하나 칠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개었는데 너무 뻑뻑하다 그러면 아까 짜놓은 물을 한번 톡 터치해 주시고, 블랙 잡은 김에 이쪽에 그림자 들어가는 부분 한 번씩 툭, 또 창문 안쪽도 한 번씩 툭툭 건드려 줄게요. 창문 안쪽도 어둡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힘이 좀 잡혀요. 창문 안쪽을 너무 밝게 놔두면 그림이 좀 비어 보이거나 좀 가벼워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초록색 계열 칠할게요. 나무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간단하게라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톤을 3톤 정도만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첫 톤, 가장 밝은 색을 이렇게 만들어서, 밝은 색은 조금 묽어도 됩니다. 좀 연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터치만으로 칠해가는데 문지르지 않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새끼손가락 이 부분을 종이에 딱 닿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엄지와 검지, 붓을 든 부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닿게 할 건지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면적을 칠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물이 많이 섞이지 않은 채로 칠하면 수분이 금방 날아가니까 금방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감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 나무들도 다 다른 색감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같은 분위기로 그냥 쭉 칠해줄게요. 아래쪽 나무는 좀 면적이 넓으니까 물도 좀 많이 섞었고요. 툭툭 건드릴 때도 분무가 종이 위에 닿는 면적이 좀 많게 이렇게 눌러서 문질러 주기도 하고, 넓은 면적을 활용해서요. 또 아래쪽으로는 지금 살짝 사라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물을 좀 더 섞어서 이렇게 연하게 분모의 안쪽 부분까지, 여기 안쪽 부분까지 이렇게 닿게끔 칠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색감이 좀 밝게 빠지겠죠.
위쪽에서는 붓끝을 이용해서 톡톡톡 좀 예리하게 칠해주다가 아래쪽으로 풀리는 부분에서는 물을 섞어서 붓의 안쪽 부분까지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풀어주고요. 자, 이제 첫 톤은 다 칠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진한 두 번째 톤 올려볼게요. 위에서부터 다시 칠하면 이미 다 말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두운 톤을 더해서 칠해볼게요. 이번에는 물이 더 적어야 되고요. 이 붓에도 물감이 묻는 면적이 그렇게 넓으면 안 됩니다. 끝에 쪽에만 묻혀서 또 톡톡 건드려 주시는데 당연히 첫 톤 칠했던 것보다 더 좁게, 더 예민하게 위쪽으로 갈수록 밝고 아래쪽 덩어리가 좀 더 어두워져야 하기 때문에요. 아래쪽에서 어둠의 면적이 조금 더 많아지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칠할 때 발금하고 경계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자잘한 터치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경계가 어색해서 그림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건물과 경계는 또렷하게 잡아주시고 위쪽과의 경계에서는 자잘한 터치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두 번째 톤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딱 끊어서 붓끝을 확인하면서 칠해주시고 위쪽은 자잘한 터치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서도 이 넓은 면적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데 이것도 첫 톤 했을 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되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이것 또한 물감을 묻힐 때 붓 끝쪽에다가만 묻혀주시고 아래쪽 칠할 때는 붓 끝에 묻은 부분, 물감이 묻은 부분과 안 묻은 부분이 같이 터치가 되면서 닿을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터치 한 번에서도 그라데이션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어둠에서 점점 밝아지는 이 표현을 어색하실 거예요. 잘못하면은 밝음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림 전체가 다 시커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물이 많아지면 안 되고요. 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칠하는 면적이 두텁게 칠해지기 때문에 넓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물을 많지 않게 칠해주시고요. 밝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자잘한 터치를 불규칙하게 넣어주시고요. 이 가장 아래쪽에서는 터치를 많이 안 할게요. 자, 이 정도의 분위기에서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앞쪽에 큰 나무와 뒤쪽 집 여기만 나무를 조금만 더 어둡게 해서 좀 구분을 지어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채색은 분위기 다 나온 것 같아요. 전깃줄 그리고 사인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전깃줄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풍성해졌죠. 네, 이제 사인하고 끝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풍경인데요. 이렇게 하늘처럼 넓은 부분 칠하실 때는 붓에 충분하게 물감과 물의 양을 많이 만들어 두시고 넉넉히 묻혀서 계속 보충하면서 칠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의 면적이 자연스럽게 한 톤으로 칠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면적에서는 최대한 물을 많지 않게 그리고 붓 끝쪽에만 물감을 조금만 묻혀주신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차피 계속 정비하셔야 돼요. 물이 계속 많아진다. 그럼 티슈에다가 흡수시켰다가 다시 물감 묻혀서 칠하고 이런 정비하는 과정을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워터브러쉬는 아주 디테일한 표현은 힘들지만 이렇게 톤을 가볍게 그리고 쉽게 칠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밖에서 그림 그릴 때 너무너무 좋은 도구예요.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스케치북 한 권과 워터브러쉬 그리고 팔레트 하나 가지고 우리 날씨 좋은 가을 여행 가셔가지고 꼭 그림 같이 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어디?
이진이 아빠 어디 있어? 이든이 아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